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네. 어느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분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혜진 집사님은 힘들 때 네. 어떻게 위로를 받으세요? 저는 한 주간 네. 지쳐 있다가 이렇게 네. 새롭게 하셔서 진행할 때 맞다, 게스트분들의 그 사연을 듣고 역시. 너무 힘이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역시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네. 예, 새롭게 하소서 안방마님다우십니다. 네. 네. 많은 위로가 있지만 저는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네.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네. 그때 참 위로가 되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화가로서 25년간 활동해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건장했던 29살 청년. 사고로 인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는 이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화가의 길.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탁용준 집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유명하신 우리 기독화가 네. 25년 동안 그 활동을 하셨다는데 네. 탁용준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양화 작업하는 탁용준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가 네. 밝아졌잖아요. 밝아졌죠? 좀 환해졌습니다. 네. 지금 탁 집사님 직접 그리신 그림이죠? 그렇죠.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 그림은 뭐 특별한 설명보다도 네. 보는 사람이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랑에 관한 프로포즈, 네. 그다음에 그 사슴을 주제로 하는 동행 이런 시리즈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어린아이들의 같은 꿈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라는 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밝고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그림들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하는. 네. 작업하는 시간이 늘 즐겁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도 뭐 그림을 어릴 때 좀 그려봐서 전공을 해서 좀 잘 아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작업이 보통 사람들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육체적 정말 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몸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예. 몸은 사실 많이 불편하죠. 예. 근데 이제 그림은 하나님께서 진짜 달란트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림하는 작업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음. 그림하는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음. 또 이 작업을 할 때 즐거움 중에 하나가 몸이 불편하다는 걸 잊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작업을 하는 동안은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게 전혀 전혀 못 느껴지지 느낄 때가 많죠. 않으시는군요. 예. 처음에는 뭐 워낙 제가 다친 상황이 의학적으로 사지마비,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그림 작업이 힘들었죠. 근데 네. 어깨 근육이 조금 남아 있는 데가 있어서 네.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재활 개념으로 손에다 이렇게 뭘 묶고 그리는 편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 그림을 작업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더니 그 작업 치료사하고 공구 만드는 그 재활 기사님들이 기계를 만들어 줬는데 너무 무거운 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손에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재밌는 표현을 쓰면은 복싱 글러브 같이 무거워서 작동이 잘 안 돼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네, 있을 네, 정도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술을 시작할 때 입으로 그렸는데
연필이죠. 네. 붓을 입에다 했었는데 잠깐 어느 날인가 이 손을 응용해서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네. 애기 기저귀 고무줄 노란 고무줄. 네. 네. 그거를 살짝 묶고 그 틈에다 붓을 껴봤더니 그런대로 이게 작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더 즐거움 속에서 시작을 하고 또 일종의 재활이었죠. 그러시구나. 예. 그 지금도 그럼 그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네. 예. 요즘은 그 테니스 아대 네네네. 테니스 칠 때 손목에 이렇게 끼는 거. 예, 그거를 2개 정도 끼면 아주 타이트하고 좋습니다. 아. 그 틈새로 이렇게 붓을 끼고 시작을 하죠. 그럼 지금의 상황은 요 목 위까지는 이제 신경이 다 신경이 살아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어깨에 근육 2개 정도가 살아서 그나마 이제 손을 조금씩 그런 다른 보조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추 5번 손상이라는 그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목뼈 중에서 이제 5번이 골절이 됐거든요. 4번이 골절이 돼서 쓸 수 있는 거는 머리하고 그다음에 입 이제 어깨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미술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한 그 힘이 좀 생기긴 했죠. 사실 그 탁 집사님께서는 보통 화가들보다 몇 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기동미술대전에서 서양화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셨고요. 와.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미술부부 1인 문광부 장관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탁 집사님의 그림을 생명의 화음으로 가득 찬 색채 음악회라고. 색채 음악회. 네, 지금 여기는 뭐 멜로디 지금 피아노 어. 건반도 있는데 그렇게 지칭을 한대요, 사람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이 나이를 먹건 어린애건 네. 칭찬해주고 격려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좋게 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네. 대단한 이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 네. 원래부터 이분은 전공이 미술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사고 전에는 미술 활동을 하시던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또 뭐 대학은 그 공대 계통으로 졸업을 했고 공대요? 네, 워낙 또 운동 쪽으로 좋아해가지고 네. 몸이 좋았죠.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네. 키도 크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원래 키가 크셨다고요? 네, 원래 요즘 젊은 애들은 워낙 큰데 네. 우리 세대 때 키가 한 1m 80 넘어가면은 그럼 농구 선수 큰 정도인데요. 키였죠. 예. 그래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체육관을 했댔어요. 체육관이요? 네, 헬스클럽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늘 즐겁고 긍정적으로. 그러면 헬스클럽의 체육관의 관장님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세상에. 더 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한, 예.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뭐 만능 스포츠맨 이렇게 네, 불리셨겠네요. 그냥 운동은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뭐 아마추어죠 뭐. 근데 아무튼 사람 만나고 네. 운동하고 이거는 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이제 외관상으로 봐서는 말씀은 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조금 전에 사고가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나셔서 건강을 잃게 되시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해야겠죠. 네. 꽤 오래 전이죠. 27년 정도 벌써 됐으니까 네. 결혼을 88년도에 했어요. 네. 88 올림픽 하던 해 결혼을 하고 한 8, 9개월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바닥에 머리가 닿아서 뭐 경추 손상이죠. 네. 목뼈가 부러지는 아주 중상을 입었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거의 수영장에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100% 사망인데 그 당시 이제 응급의학이 발달이 돼서 목숨은 살리긴 했는데 장애가 워낙 크게 왔죠. 아. 의학적으로 사지마비. 그냥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전신이 마비됐다는 판정인데 그러니까 24시간 도움이 필요하고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어허. 그런 중증의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집사님과 아내 사이에는 아직 자녀는 없었고요. 아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었죠. 세상에.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그럼 몇 개월 된 임신? 그때 이제 결혼 9개월 차인데 아내가 아기 가진 건 한 4개월. 그래서 배가 이제 조금 봉긋하게 나오는 그 상황이었죠. 가족들이 또 수영장에 놀러 가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네,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충격이 참 컸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인생도 또 가족의 상황도 완전히 반전이 되는 스타일이었죠. 그 상황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내는 아기를 낳았죠. 아이고. 아니 처음에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패밀리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퇴원 전에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한테 병에 대해서 이제 그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죠. 좀 냉정하지만은 그 하는 이유는 네. 헛되게 괜히 여러 가지 기대하실까 봐. 기대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의학적으로 향후 남아있는 수명 여명을 13년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도 병원 퇴원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의학적으로는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머리는 살아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볼까. 초등학생들 과외 같은 거는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취미로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글을 좀 써볼까. 손을 못 쓰니까 입에다가 스틱을 묶고 그 당시는 워드 프로세서죠. 네네. 네. 애플 뭐 286 찍어서, 시대니까 네. 그래서 글을 좀 쓸 수도 있겠다 하고 세 번째는 그림을 해볼까. 구필화가라고 이제 대충 들어는 봤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네.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일을 하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아내가 네. 평생 자기는 운전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아내가 그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더니만 네. 가서 하루 만에 면허증을 하루 따갖고 만에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대단하셨군요. 그 당시 어. 그 필기와 실기를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예. 그걸 따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족들의 상의를 받으니 도움을 받아서 차를 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네. 예, 그 대학미술교육원을 1년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초보 운전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야, 그냥 진짜 일사천리에. 목숨 걸고, 예. 근데 하여튼 그 열정 속에 그 받은 사랑을 그냥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요. 그 가족의 힘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림에 대한 소질이 없거나 네.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경험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언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림은 학교 다닐 때 조금 미술에 관심도 많았고 중고등학교 때. 예, 그냥 미술하던 친구들하고도 잘 놀기도 하고 가장 뭐 옛날 얘기지만 그림을 그리면은 미술 선생님의 칭찬. 예, 그다음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가 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 네. 그 복도에다 걸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잘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뭐 예. 장래가 촉망되는 예, 그러니까 미술 그 학교였네요. 자부심이죠. 네네. 선생님이
제 그림 그릴 때 옆에서 이렇게 와 있다가 이 그림 내가 가져간다 했을 때 그 친구들 앞에서의 그 으쓱한 네. 마음 그거는 옛날이지만 지금도 갖고 있죠. 근데 미술을 내 남은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라고 하는 그 좌절과 포기의 순간도 분명히 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았습니다. 언제 나는 것 중에 언제 내가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좀 위기의 순간이 가장 크게 왔는지요? 손이 일단 그 어깨는 움직이는데 손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네. 그 같이 그림 작업하던 처음에 공동체 화실에 몸이 저보다 덜 불편한 친구들이죠. 네. 손은 잘 쓰고 이런 친구들이 나이프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편한 손에다 이렇게 밴드 사이에 나이프를 끼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손이 이게 방향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이프에 묻었던 물감이 막 얼굴에도 묻고 막 그때 한계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죠. 그때가 이제 미술을 하신 지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이제 초창기였죠. 초창기. 예, 초창기에 이제 붓 작업을 넘어서 이제 나이프 작업이 재밌는 걸 아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프 작업이 그런 대로 되더라고요. 네. 예, 되는데 참 감사한 게 그 당시 이제 화실을 방문하던 여러 전업 작가 중에서 한 분이시죠. 예, 지금 현직 대학 교수 지금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진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이렇게 와서 작업하는 걸 보더니만 나이프 작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일반 그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의 나이프 작업과 다른 작업인데 네. 이 작업을 잘 응용하면은 독특한 미술 세계가 나올 수 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갑작스레 힘이 쫙 나요. 그동안 내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없어지는 거야. 아, 또 새로운 나이프 작업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이프 작업도 하고 미술 대전에 많이 떨어졌죠. 공모전에 참가를 많이 하셨군요. 예, 많이 그러니까 그 미술 비전공계통이니까. 네. 근데 엄청나게 낙방을 많이 했죠. 아, 그러셨구나. 아내가 유머가 좀 있고 쪼크를 잘하는 편에서 네. 나보고 별명을 낙방도사님. 낙방도사님 오늘은 그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 공모전도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지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걸로 초대 작가 개념으로 넘어갔죠. 그때 또 힘나시고. 예. 그게 몇 년 차셨어요? 그게 아마 200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10년 전. 그럼 처음에 공모전에서 이렇게 당선되셨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들의 그 어떤 뭐 정말 기쁨이라는 거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공모전에 그 입상이 돼가지고 상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미술대전 이런 데 상을 받으러 가는 게 거의 없는 입장인지 시선이 한목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고 이렇게 잠깐 또 멘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지 미술 세계만큼은 장애와 비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을 때 참 많은 박수를 받았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옆에서 아내하고 드디어 해내셨다고. 아주 탄탄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사고를 당하고 났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에 원망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하나님 원망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네. 했죠. 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건 이제 제 기준이었던 네. 거죠. 근데 한 권의 책 또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의 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두세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고통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담고 많이 내려두게 되었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은 뭐 잠시 있었다지만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 감사하게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도 신앙생활에만큼은 아주 일순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네. 거예요. 아, 이분이 중간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장애를 가지시고 지금 굉장히 보통 분하고는 다른 네. 그림에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화가로 우리 앞에 다가오셨는데 네. 지난 25년 동안 그린 그림이 1,600여 야, 점 맞죠? 네,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뭐, 네. 네. 숫자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다치고 이렇게 약간 허송 세월로 보낸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제가 환산해 보니까 64작품 정도를 우와. 1년마다 매번 그리시면서 1,600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특별히 감사할 분이 있으시죠? 아내분이실 것 같은데. 뭐 예.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내 얘기를 빼놓지를 않으세요. 그래요? 저희가 예. 방송 전에 아내분을 잠깐 뵀는데 너무 너무 미인이시고 미인이세요. 굉장히 나중에 따로 단독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깔아드렸으니까 네. 아내 자랑을 마음 놓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떻게 나를 도와줬고 사랑해줬고 고마운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내 이야기와 네. 네.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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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성격이 참 느긋해요. 음, 근데 저는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엄청 급하죠. 근데 성격이 급하다고 아내가 탓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과 이런 게 많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 급한 성격과 그 열정이 당신을 지금까지 있게 했으니까 모든 일을 하여튼 더 열심히 하자고.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아내는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도 이렇게 한 곳에서 머물러서 좀 휴식을 취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다녀야 스타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에너지가 그런 스타일인데 넘치시니까. 근데 그 두 다른 것을 보완제 개념으로 네. 잘 맞춰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뭐 제일 제 그림의 그 비판자이자 응원자이죠. 예, 그래서 가끔 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 마음을 요즘 알겠어 하는 그런 얘기. 그림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알 수 있거든요. 그 아내의 그 비평이 제일 무섭습니까? 예, 아내분의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 공주죠. 네. 공주, 왜 공주예요? 천하가 다 아는 공주입니다. 그래서 황공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예, 아주 네. 예전부터 그랬는데, 근데 저 역시 뭐 다들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뭐 손에 뭐 물도 안 묻히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죠. 네. 예, 아내가 네. 공주같이 사는 것 진짜 바라는 제 삶이죠. 아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말 가운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당신은 천사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잘하죠. 예, 그래서 27년을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을 읽는 거죠 서로들. 그 아내분이 우리 집사님한테 당신은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저 남편한테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야.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력하고 그 모습에. 또 삶에서의 그 삶의 방향을 처음부터
잡는 데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전시회를 하나 열고 있거든요. 아, 네. 전시회요? 네,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그림을 준비할 때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업 시간이 묵체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때 아내가 가끔 와서 보면은 그림을 보면서 내 마음을 읽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단조롭게 네.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탁용준 화가의 전시회가 있던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황영이 어서 와. 빗길에 조심해서 잘 왔어. 잘 왔어. 비 엄청 와요. 오후에 내일까지 계속 온다 그러네.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아내 황혜경 공주마마. 안녕하세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이 그림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여인의 그림은 다 제가 주인공인 거 아시죠? 응. 근데 특별히 빨간 드레스 입은 노래하는 성가를 부르는 그런 신부의 제목도 신부의 꿈이거든요. 그 성가를 부르는 그 여인을 저를 그린 거예요. 제가 항상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 위에서 막 선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서 그 음악이 막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신부가 너무 좀 못생기게 그렸어요, 저보다. 역시 황공주님 맞으시네요. 탁용준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건 아내 황혜경 씨 덕분입니다. 부부는 28년 동안 주 안에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 예명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고흐 60이라고 이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의 고후예요. 고흐 60인데 고흐 60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라는 뜻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저희 남편은 근심하는 당연히 아무 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도우려고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도움의 마음이. 그래서 자기 그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또 도움을 또 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남편을 이렇게 다치게 하신 그런 사명이 되기도 하고 그걸 지금까지 또 잘 하고 있어서 그런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건 늘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 늘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게 아내로서는 제일 큰 자랑거리예요. 탁용준, 황혜경 부부.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작년에는 두 분에게 특별한 한 해였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작년 네. 벌써 2년 됐는데 아, 네. 결혼한 지 25년 되는 것을 은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위에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요즘은 은혼 개념으로 주로 여행을 많이 가요, 친구들이. 네. 은혼 여행. 예, 유럽 여행이라든지 아주 잘 나가는 친구는 크루즈 여행 갔다 온 것도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근데 우리도 25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건 좀 힘들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와준 거에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네. 네. 아내는 음악회를 준비를 했어요. 네. 오호.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전시 기간 사이에 음악회를 하루 만들어서 네. 예,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을 불러다가 행사를 했어요. 예, 행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는 없지만 최대한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나눌 수 예, 있게. 했더니 그것이 많은 분들한테 쟤네들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박수를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그 25주년 그 은원 행사로 음악회와 전시회를 한 것이 우리 삶에 또 한 포인트를 찍고 넘어간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참여하신 네. 분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슴 뭉클하고 뭐 얻은 게 많으시겠어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부부를 보면서. 근데 이제 아까 사고 만났을 때 그 뱃속에 4개월짜리 네. 아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아버지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고 이 아이를 제대로 다른 아버지처럼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늘 있을 것 같고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드님 소식 좀 전해주세요. 그 아드님이 지금 몇 살 된 겁니까? 올해 27이죠. 27 됐고. 예, 제가 양성했네요. 네. 다쳤을 때 태어났으니까 네, 27이고 지금은 미국에서 네. 재활치료 쪽으로 공부를 마치고 네.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음흠. 또 요즘은 또 공부를 병원 경영, 네. 예, 하스피털 비즈니스 쪽으로 비즈니스, 예, 쭉 공부도 하고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잘 하는 거 감사하고 그러죠. 뭐. 아드님이 그쪽을 택하신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아드님이 하셨나요? 예,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원래 항공 그 기계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심사숙고증하다가 재활 쪽으로 재활의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부를 잘 커준 것이 감사하고 아까 말씀같이 이게 제가 키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친가 쪽, 외가 쪽,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큰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어찌 보면 이렇게 중도 장애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정말 젊은 나이에 아주 힘든 상황에 그런 중도 장애를 만나셔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이제 화백의 길을 이렇게 걷고 우리에게 네. 소망을 주고 계신데 지금도 집사님처럼 중도의 장애를 만나셔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응원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그분들에게 또 남겨주시는 영상 하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러 가지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사고나 병마가 왔던 분들이 다 누구나 원치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몸이 불편해지거나 저거인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삶 속에서 살면은 그걸 도와주는 가족들이나 본인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그냥 슬픔 속에서만 잠기지 말고 최대한 극복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보호자분들은 그 어려움이 처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과 냉소보다는 사랑으로서 함께 했으면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말 좋은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해주실 탁 집사님을 기대하면서요.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살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네. 꽤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정부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멋있는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혼자 즐긴 것은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몇 개의 그 큰 재활병원이 있는데 그 재활병원의 환우들 그다음에 보호자들에게 그림책을 나눠주면서 네. 그렇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기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꽤 오래 준비를 했죠. 네. 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잠깐 힘들긴 했지만은 책을 1000권을 만들어서 네. 한 병원당 한 300분씩 1년 동안에 나눠주면서 환자와 환우들과의 그 사랑 교감, 그다음에 행복, 또 먼저 다친 사람으로서의 그 재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나누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 한 해에 일로 끝나지 않고 뭐 경련이 되든 간에 계속 이어질 계속 수 있게. 이어서 그림을 이제 책자로 좀 만들어서 네. 환우들한테 나눠주고 먼저 다친 사람으로서의 그 시행착오를 많이 없애게 또 이 땅에 한 가족으로도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이면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제로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계속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런 네. 색감으로 그러니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쫙 소개된다고 가슴이 생각해 뻥 보세요. 뚫릴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기도 제목 남깁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캘린더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작 계속 하실 거죠? 네, 네. 저 기도 캘린더 회사에서 네. 제 그림을 벌써 12년째 아, 그래요? 계속 캘린더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 걸릴 때마다 누군가가 제 그림을 통해서 잠시나마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면은 더없이 저도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말 한마디보다는 이 그림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보다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집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겨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집사님의 네. 인생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시는 탁 집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힘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그분을 밀어내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분의 숨소리 또 그분의 말씀하심에 집중해 보면 분명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 따뜻한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